런던 심장부 메이페어에 자리한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더 클래식의 웅장한 입구.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오늘은 손자의 옥스퍼드 대학 졸업을 축하하는 특별한 날. 한 달 전 예약해둔 최고의 창가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런던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저녁을 즐길 예정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의 예약 자리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금발의 매니저가 공손하지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노신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한 달 전에 예약한 창가 자리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만. 매니저는 곁눈질로 레스토랑 중앙의 화려한 창가 자리를 힐끔 본다. 그곳에는 서구적인 외모의 중년 남성과 그의 일행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약간의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노신사의 눈빛이 변한다. 차분하던 눈동자에 서서히 분노가 번져간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른다. 누굴 부르시는 겁니까? 매니저가 당황한 듯 묻는다. 노신사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화를 걸기 시작한다. 윌리엄, 나 박민호야. 런던에 왔네. 자네가 추천해준 더 클래식에 왔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네. 전화통화가 진행될수록 매니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입니다. 올해 72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전직 해병대원입니다. 1970년 베트남 전쟁터에서 영국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런던에 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는 손자를 축하하기 위해서죠.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은퇴한 저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런던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더 클래식의 가장 좋은 창가 자리를 한 달 전에 예약했죠. 이곳은 영국 상류사회에서도 예약하기 힘든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제 한국 이름으로 예약할 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통화를 시도한 끝에 겨우 예약을 확정받았죠. 오늘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던 중이었죠. 레스토랑은 19세기 건물을 개조한 고풍스러운 공간으로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리셉션에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창가 자리로 예약해 두었습니다. 금발의 젊은 매니저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동료와 무언가 속삭이더니 다시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희 레스토랑이 매우 혼잡해서 예약하신 창가 자리를 다른 자리로 변경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소한 불편함에 동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상하군요. 한 달 전에 예약했고 확정 이메일도 받았는데요.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신 다른 좋은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샴페인 한 병도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어떤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레스토랑 중앙의 가장 좋은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서구적 외모의 중년 남성과 그의 일행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턱시도 라펠에는 작은 기사 훈장 핀이 달려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값비싼 롤렉스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저를 주방 쪽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따라간 자리는 레스토랑의 구석, 주방과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테이블은 좁았고 주변은 시끄러웠습니다. 이곳에서는 런던의 야경은커녕 주방에서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한 달 전에 예약한 자리인가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약간의 자리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란 결국 제가 아닌 그 영국 신사를 의미했습니다. 한국인 노인보다 영국 상류층 손님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게 이런 차별적 대우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귀국 후에는 힘든 사업을 일구어낸 삶 속에서 이런 종류의 무시는 종종 경험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 손자의 졸업을 축하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자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인내심을 발휘하며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예약한 창가 자리로 안내받고 싶습니다. 그곳은 한 달 전에 특별히 요청한 자리입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손님들이 착석하셨고 그분들은 우리 레스토랑의 VIP 고객입니다. VIP라는 단어가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VIP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눈에는 저는 그저 평범한 동양인 노인일 뿐이었겠죠. 제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 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주어진 자리를 받아들이고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매니저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시는 겁니까? 저는 답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번호는 50년 동안 간직해온 번호였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윌리엄, 나 박민호야. 런던에 왔네. 자네가 추천해준 더 클래식에 왔는데. 글쎄,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 전화 너머로 윌리엄 해밀턴 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현재 영국 귀족이자 이 레스토랑 체인의 대주주였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그는 베트남에서 제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영국 특수부대 장교였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점점 불안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아채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문제가 있다고. 무슨 일이야? 윌리엄이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과장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자네가 추천한 이 레스토랑에 한 달 전에 창가 자리를 예약했는데 도착해보니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네. 대신 주방 옆 구석 자리를 제안받았어. 윌리엄의 목소리가 단번에 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뭐라고? 그래서는 안 되지. 누가 그런 무례한 짓을. 잠깐만 기다려. 내가 즉시 조치하겠네. 통화가 끝나고 저는 매니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에 약간의 동요가 보였습니다. 손님, 결정하셨나요? 이 자리로 안내해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레스토랑 리셉션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매니저의 동료가 급하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클라라, 전화 왔어. 지금 당장. 매니저는 저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손짓을 하고 리셉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매니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직원들에게 뭔가를 급하게 지시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해밀턴 경께서 방금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을 즉시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말을 꺼내기도 전에 레스토랑의 총지배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박 선생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해밀턴 경께서 방금 저희에게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 손님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즉시 최고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불과 5분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레스토랑 직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VIP 중에 VIP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의 안내를 받아 레스토랑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어떤 중요한 인물인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동양인 노인이 갑자기 레스토랑의 귀빈이 된 상황이 그들에게는 신기했겠죠. 우리가 향한 곳은 제가 원래 예약했던 그 창가 자리였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영국 신사와 그의 일행이 앉아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이 그들에게 다가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테이블은 원래 다른 손님을 위해 예약된 자리입니다. 다른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국 신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분노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우리가 먼저 앉았는데. 이제 와서 자리를 비우라고. 대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요? 그가 소리를 지르자 레스토랑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밀턴 경의 특별 지시입니다. 이 자리는 박 선생님을 위해 한 달 전에 예약된 자리입니다. 영국 신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분명 그는 제가 어떻게 해밀턴 경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밀턴이라고. 그가 이 동양인을 위해. 그는 말을 멈추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총지배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해밀턴 경의 오랜 친구이시며 경의 생명을 구하신 분입니다. 지금 경께서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국 신사의 표정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무례함은 처음 겪는군. 내가 누군지 알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려 했지만 총지배인은 이미 그를 다른 자리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사는 계속해서 불평했지만 레스토랑 직원들은 더 이상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원래 예약했던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런던의 아름다운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임즈강을 비추는 도시의 불빛, 멀리 보이는 빅벤, 런던 아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매니저가 직접 샴페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실수로 불편함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식사는 레스토랑에서 모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특별히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단지 공정한 대우였을 뿐입니다. 특별 대우나 무료 식사가 아니라 그저 제가 예약한 자리에 앉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주방 쪽에서 젊은 동양인 청년이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주방장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한국계로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젊은 주방장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이름은 제임스 김입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의 수석 주방장입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임스 씨. 런던의 유명 레스토랑에 한국계 주방장이 있다니 놀랍네요. 제임스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분이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해밀턴 경께서 방금 전화로 선생님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베트남에서 경의 생명을 구하신 영웅이시라고요. 제가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니 제임스는 급히 덧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베트남전에 참전하셨거든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 세대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제가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허락을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지만 그것에 맞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때로는 소리 높여 항의하는 것보다 조용히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밀턴 경을 아시게 되었나요? 베트남에서의 일에 대해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한 사람을 향해 공손하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임을 알려주는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경이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주변의 인사를 가볍게 받아들이며 곧장 제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50년 만에 재회하는 전우를 만난다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박민호. 그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자네가 정말 왔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전우처럼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윌리엄, 변함없이 건강해 보이는군. 윌리엄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야말로 전혀 늙지 않았어. 정글에서 베트콩을 쫓던 그때 모습 그대로군. 우리의 재회 장면을 지켜보던 레스토랑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영국의 귀족이 어떻게 동양인 노인과 이렇게 친밀한 사이가 되었는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윌리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총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이 테이블은 특별히 관리해줘. 내 친구는 50년 전 베트남에서 내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야. 그를 최고로 대접해. 총지배인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경.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이 제 옆자리에 앉자 제임스가 공손하게 일어섰습니다. 경,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윌리엄은 제임스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제임스 김인가? 이 레스토랑의 수석 주방장이지? 오늘 내 친구를 위한 특별 메뉴를 준비해주게. 제임스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 한국 전통 요리에 영국식 터치를 가미한 특별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윌리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제임스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단둘이 남게 되자 윌리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 자네 목소리를 듣자마자 곧장 달려왔네. 5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해. 자네가 없었다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구했지. 그게 전쟁터에서의 전우애야. 윌리엄의 눈에 순간 감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베트남의 지옥 같은 정글에서 살아남은 우리의 우정을 위해. 윌리엄이 와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어 그의 것과 부딪혔습니다. 우정을 위해.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50년 전 베트남의 푸른 정글로 돌아갔습니다. 1970년 2월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 습도 높은 공기가 숨쉬기조차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 해병대 소속으로 미군과 영국 특수부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베트콩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찰 중 우리 팀은 예상치 못한 베트콩 부대에 포위되었습니다. 윌리엄은 당시 영국 SAS 특수부대 중위였고 저는 한국 해병대 상사였습니다. 우리는 10명의 혼성부대로 적의 수는 우리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윌리엄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후퇴할 길은 이미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12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탄약은 바닥나고 있었고 무전기는 고장났습니다. 윌리엄은 부상으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야간이 되자 적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본부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구조 요청을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미군 무전병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본부까지 가서 구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윌리엄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쳤소? 그건 자살 행위요. 적들이 사방에 포진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대로 모두 죽을 순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 윌리엄은 자신의 가족 사진이 든 작은 로켓 목걸이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살아 돌아오면 돌려주시오. 약속하시오. 저는 그의 목걸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둠을 이용해 적진을 뚫고 나갔습니다. 정글의 습기와 벌레, 때로는 독사와 마주치며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었습니다. 한 번은 베트콩 순찰대와 마주쳐 근접 전투를 벌여야 했고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6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미군 전초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탈진 상태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영국 미국 한국 합동 정찰대가 포위되었습니다. 즉시 구조가 필요합니다. 구조 헬기가 출동했고 마침내 윌리엄과 나머지 대원들은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중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약속대로 그의 로켓 목걸이를 돌려주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요. 내가 평생 잊지 않을 것이요. 윌리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자네가 나에게 준 이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윌리엄이 자신의 셔츠를 살짝 열어 목에 걸린 작은 로켓 목걸이를 보여주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는 그 작은 장신구를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 놀랍군. 제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행운의 부적이야. 영국 귀족 중에서 한국인 전우의 목걸이를 행운의 부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윌리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임스가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요리와 프랑스식 조리법이 결합된 아름다운 퓨전 요리였습니다. 갈비를 프랑스식으로 저온 조리한 메인 코스, 전복을 활용한 전체 요리, 그리고 한국 배와 영국식 푸딩이 결합된 디저트. 정말 놀랍군요. 저는 음식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 맛을 이렇게 잘 살리면서도 서양식 터치를 가미하다니. 제임스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분을 위해 요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계 2세로 제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요리를 통해 한국의 정신을 전하고 싶습니다. 윌리엄이 음식을 맛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훌륭해. 자네는 두 문화의 장점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어.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윌리엄에게 제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후 사업을 시작해 성공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후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게 된 것, 그리고 손자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게 된 과정까지. 손자가 옥스퍼드에서 국제법을 전공했다고. 놀랍군. 자네 가족은 정말 세계적이야. 윌리엄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 내가 젊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가능해졌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윌리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변한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지. 자네가 오늘 레스토랑에서 경험한 일처럼 말이야. 여전히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 하지.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처음이 아니야. 해외에서 종종 겪는 일이지. 하지만 내가 화를 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는 이유는 그런 행동이 오히려 그들의 편견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윌리엄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오늘 자네를 그렇게 대한 직원들은 모두 인종 감수성 교육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레스토랑 경영진에게 이미 지시했어.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까진 없어. 그들은 이미 교훈을 얻었을 거야. 어떤 사람이든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야.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임스가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의 너그러움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처음 이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내 요리 실력을 의심받았죠. 하지만 저는 결국 수석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야. 분노나 원망이 아닌 우리의 실력과 인격으로 증명하는 거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니저는 감사의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윌리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군. 전장에서도 포로로 잡은 베트콩을 인도적으로 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마음씨는 변함없어.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전쟁의 기억, 그 후의 삶, 세상의 변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까지. 두 노병의 대화는 단순한 회상을 넘어 인생의 지혜가 담긴 철학적인 내용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과 손자, 그리고 손자의 여자친구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직원의 안내를 받아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 민석이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민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윌리엄도 함께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분이 윌리엄 해밀턴 경이시다.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지. 제가 윌리엄을 소개했습니다. 제 아들은 공손하게 인사했고 손자는 놀란 표정으로 윌리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베트남에서 구하셨다던 그 영국 장교분이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윌리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자네 할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손자의 여자친구인 소피아는 영국인이었는데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우리는 모두 함께 테이블에 앉았고 윌리엄은 그들에게 베트남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정글을 뚫고 16시간 동안 적진을 통과해 구조를 요청한 이야기, 그리고 그 후 우리가 어떻게 평생의 친구가 되었는지. 민주는
할아버지인 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저를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생각했었겠지만 이제 제 과거의 용감한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히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단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소피아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겸손하세요. 이런 용기는 영웅의 자질이에요. 영국에서 이런 이야기는 훈장감이죠. 윌리엄이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자네 할아버지는 영국 정부로부터 메달을 받았어. 하지만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거절했지. 난 영국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인류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고 말하면서 말이야. 제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메달을 거절하셨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이상주의적이었지. 메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였으니까.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이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심지어 아까 제 자리를 빼앗았던 그 영국 신사도 멀리서 저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그 신사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네 자리를 빼앗았던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아. 윌리엄은 잠시 생각하더니 웨이터를 불러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웨이터는 최고급 샴페인 한 병을 들고 그 신사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뭘 한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윌리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샴페인을 보냈어. 카드에 이렇게 적었지. 오늘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50년 만에 생명의 은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올림.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네는 여전히 그 특유의 영국식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군. 그 신사는 메시지를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우리 쪽을 바라보았고 윌리엄이 경의를 표하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 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해밀턴 경, 이런 친절한 제스처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례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중요한 분의 자리를 빼앗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해는 풀렸으니까요. 신사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한 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 손자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아까는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젓고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란다. 내가 베트남에서 윌리엄을 구했던 것도 영국 정부의 메달을 기대해서가 아니었어.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소피아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진정한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거죠. 윌리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할아버지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전쟁터에서는 적의 총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평화 시대에는 인종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워왔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임스가 다시 우리 테이블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특별히 준비한 디저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한국식배 디저트입니다. 한국의 전통 수정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디저트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배를 얇게 썰어 꽃 모양으로 장식하고 그 위에 계피 시럽을 뿌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술 작품 같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제임스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내일 저희 주방에 와서 주방 직원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이 즉시 맞장구 쳤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야. 민호, 자네가 해병대에서 경험한 이야기도 들려주게. 그들에게 큰 영감이 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레스토랑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갔지만 우리 가족과 윌리엄은 여전히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자 민준과 그의 여자친구 소피아는 베트남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쟁 후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민족의 끈기와 근면함이겠지.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들의 희생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소피아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거군요. 민준의 할아버지 세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네요. 윌리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1980년대에 사업차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네. 그때 이미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었지. 서울은 활기찬 도시였고 사람들은 열정적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K-파프, 한국 영화, 삼성, 현대.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줄은.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레스토랑 영업시간이 끝났습니다만 해밀턴 경과 박 선생님을 위해 특별히 더 오래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편안히 시간을 보내세요. 윌리엄이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네. 하지만 이제 그만 자리를 정리하는 게 좋겠어. 직원들도 쉬어야 할 테니.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윌리엄은 계산을 자신이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접하겠네. 50년 동안 갚지 못한 생명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셈으로.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밤거리는 조용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리무진을 불러 우리를 호텔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내 저택에서 점심을 함께 하세. 옛 전우들을 몇 명 더 초대할 생각이야. 자네를 만나면 그들도 무척 기뻐할 거야. 윌리엄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좋아. 아직 런던에 이틀 더 머물 예정이니까. 리무진 안에서 윌리엄은 제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자네는 졸업 후 계획이 있나?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국제법을 공부했으니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윌리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훌륭한 포부군. 내가 유엔에 몇몇 친구가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게. 소피아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고 민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해서 우리는 윌리엄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내일 점심을 위해 차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며 민준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해밀턴 경 같은 영향력 있는 분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한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란다. 50년 전 베트남의 정글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런던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영국 귀족과 식사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지. 호텔 방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아들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정말 영웅적인 일을 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왜 그동안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랑처럼 느껴져서 그랬지. 그리고 전쟁의 기억은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너희에게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영감이에요. 저희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큰 힘이 됩니다. 소피아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들은 가장 감동적인 실화예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우리는 잠시 창가에 서서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스퍼드 스트리트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해밀턴경의 저택에 가면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요? 민준이 궁금해했습니다. 글쎄, 아마도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던 옛 전우들일 테지. 50년이 지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 하지만 윌리엄이 초대한다면 아마 중요한 인물들일 거야.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해밀턴 경이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이시네요. 그런 분이 민준 할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한다는 게 놀라워요. 제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늘 겸손하시고 조용하셔서 그 뒤에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몰랐네요. 민준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레스토랑에서 처음에 그런 대우를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였다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 하지만 나는 평생 그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단다. 한국 전쟁 직후에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라고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며 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항상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마주했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분노는 나를 소모시킬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지 남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소피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현명하세요. 저는 아직 그런 수준의 평정심을 갖지 못했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72년 인생을 살아온 노인의 특권이란다. 내 나이였다면 나도 그렇게 참지 못했을 거야. 민준이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해요. 한국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 특히 할아버지처럼 국제적인 작전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 친구가 있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런 관심은 필요 없어. 나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제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준이 말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치가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세대 간, 국가 간 갈등이 심한 시대에는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세 세대가 함께 나누는 대화는 깊이와 따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밀턴경의 리무진이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리무진에 탑승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우리를 런던 외곽의 아름다운 시골로 안내했습니다. 약 1시간 후, 우리는 웅장한 영국식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18세기에 지어진 듯한 석조 건물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윌리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귀족다운 풍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민호, 자네 가족과 함께 와줘서 고맙네. 윌리엄이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넓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노신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내가 말했던 옛 전우들일세. 모두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지. 윌리엄이 소개했습니다. 그중 한 명, 짙은 갈색 피부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생기 넘쳤습니다. 박 상사, 정말 자네가 맞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로드리게스, 딘 로드리게스. 그는 필리핀계 미국인으로 베트남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자네가 살아있다니 믿을 수 없네. 로드리게스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1970년 이후로 자네 소식을 듣지 못했어.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것만 알았지. 다른 노신사들도 하나둘 다가와 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던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영국인, 미국인, 호주인. 그들은 각자 다른 국적을 가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제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내가 항상 이야기했던 코리안 타이거입니다. 윌리엄이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베트콩들이 그에게 붙인 별명이죠. 그들은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과장이 심하군. 나는 그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야. 로드리게스가 제 아들과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할아버지는 우리 중에서 가장 용감했어. 항상 가장 위험한 임무를 자원했지.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 민준의 눈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윌리엄은 우리를 넓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는 한국 음식도 있었습니다. 불고기와 김치를 준비했네. 자네가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윌리엄이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옛 전우들은 베트남에서의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터져나오고 때로는 침묵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기억은 달콤하고 쓰라린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구했는지 알고 있나? 1969년 7월, 우리는 메콩 델타 지역에서 정찰 중이었어. 갑자기 베트콩의 매복에 걸렸지. 나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나머지 대원들은 후퇴했어. 하지만 자네 할아버지는 돌아왔어. 적의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나를 업고 안전한 곳까지 데려갔지. 그날 자네 할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어. 소피아가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 단지 동료가 위험에 처했고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만 알았지. 때로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어. 윌리엄이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네. 자네의 용기와 희생에 건배하세.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옛 전우들과 다시 만나 추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윌리엄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민호, 이것은 내가 50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네.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군용칼,
찢어진 군복 조각, 그리고 낡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윌리엄, 그리고 다른 전우들이 베트남의 정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칼은 자네가 나에게 준 것이야. 언제나 전우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윌리엄이 칼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였습니다. 저는 그 칼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군용 칼이었습니다. 손잡이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군. 제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그는 상자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이건 자네가 내 상처를 감싸준 자네 군복 조각이야. 내 목숨을 구한 이 천 조각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윌리엄은 상자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메달이었습니다. 이건 자네가 거절했던 영국 정부의 메달이야. 내가 자네 대신 받아 보관했네. 언젠가는 자네 가족에게 전해주고 싶었어. 그는 메달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자네 할아버지의 영웅적인 행동을 기억하는 증표로 이것을 간직하게. 민준은 감격에 겨워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윌리엄에게 다가가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구쳤습니다.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 윌리엄. 자네가 이 모든 것을 간직해준 것에 감사해. 우리의 포옹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고난, 우정과 희생이 뒤엉킨 인생의 드라마였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윌리엄은 우리를 저택 뒤편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몇 년 전에 세운 것이네. 윌리엄이 설명했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함께 싸운 용감한 전우들에게. 국적은 달랐지만 우리의 우정은 하나였다. 특히 나의 생명을 구해준 코리안 타이거 박민호에게. 저는 깊은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윌리엄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네. 자네 덕분에 나는 가족을 이루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지. 민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윌리엄 경관은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으셨어요? 50년 동안이나. 윌리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았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어김없이 자네 할아버지의 편지가 도착했지. 그리고 나도 같은 시기에 편지를 보냈고, 현대 기술이 발달한 최근에야 이메일로 연락하기 시작했지. 제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오랜 우정이 있었다는 것을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나와 윌리엄 사이의 개인적인 인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지. 윌리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랬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간직하는 세대였지.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윌리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호,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네. 그는 작은 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윌리엄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자네 손자의 이름으로 설립한 장학재단이네. 박민호 장학재단이라고 명명했어. 이 재단은 한국과 영국 사이의 교육 교류를 지원할 거야.
매년 몇 명의 한국 학생들이 영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말이야. 저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윌리엄, 이건 너무 과분해. 윌리엄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자네가 내 생명을 구했네. 어떤 선물도 그보다 값진 것은 없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일 뿐이야. 민준과 소피아, 그리고 제 아들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전개에 그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네 손자가 국제법을 공부했다고 했지? 이 재단의 운영에 그가 참여하면 좋겠네. 젊은 세대가 우리의 우정을 이어갔으면 해. 민주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경.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윌리엄의 초대로 저택에서 하루를 더 묵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윌리엄은 저를 그의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의 벽에는 다양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제 사진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야. 윌리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와 함께한 시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억이지. 우리는 위스키 한 잔을 나누며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노병의 조용한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민호, 자네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계획인가? 윌리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처럼 정원을 가꾸고 손자들을 만나고 조용히 지낼 계획이야. 윌리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조용히 지내는 것은 세상의 손실이네. 자네의 이야기, 자네의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해.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영웅이 아니야, 윌리엄.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지. 윌리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영웅인지 아닌지는 자네가 결정할 수 없어. 그건 자네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게 있어 자네는 항상 영웅이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베트남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우들과 함께했던 평화로운 순간들, 작전 후의 휴식 시간,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던 따뜻한 밤의 기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윌리엄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공항까지 자신의 차로 우리를 배웅하겠다고 했습니다. 민호,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아니길 바라네. 내년에 내가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야. 그때 다시 만나세.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공항에서의 이별이 50년 전 베트남에서의 이별처럼 길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 손자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여행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과거와의 화해였던 것 같구나. 50년 동안 내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이제 평화롭게 자리 잡은 느낌이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런던에서 경험한 일, 특히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할아버지가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분노 대신 지혜로 대응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는 때로 필요하지만 지혜는 항상 필요하단다. 내가 레스토랑에서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면 그들의 편견만 강화시켰을 거야. 하지만 내가 조용히 내 가치를 증명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 소피아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제 아들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번 여행을 통해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구름 위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에서의 이 짧은 여행은 제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손자의 졸업을 축하하러 왔다가 50년 전 전우와의 재회, 과거의 기억과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그 레스토랑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정말로 해밀턴 경이 도와줄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신까진 아니었단다. 하지만 윌리엄을 믿었지. 우리는 서로의 목숨을 구한 사이야. 그런 유대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단다. 소피아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었어요? 저였다면 너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내심이란다. 그리고 베트남의 정글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은 후에는 레스토랑에서의 부당한 대우 정도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지. 제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했던 이유 중 하나예요.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현재 누리는 행복은 모두 가족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과거는 결코 완전히 과거로 남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가 맺은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인내심, 그리고 지혜.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영감이 될 것 같아요. 소피아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영국 사람으로서 한국과 영국의 이런 깊은 연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완전히 올라섰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푸른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구름이 보였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꿈속의 세계 같았습니다. 가끔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베트남의 정글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던 그 젊은이가 이제는 손자의 졸업을 축하하러 런던에 와서 옛 전우와 재회하게 될 줄은. 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구어낸 현실이에요. 아버지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죠. 비행기는 계속해서 고도를 높이며 한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윌리엄 경이 준 메달을 계속해서 손에 쥐고 있었고,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기내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귀국하시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윌리엄이 내년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으니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지. 그리고 어쩌면 내 경험을 글로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제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회고록을 쓰시겠다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윌리엄의 말처럼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역사학을 전공했는데 할아버지의 회고록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한국과 영국 양국에서 모두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으니까요.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너희들의 도움이 있다면 이 늙은이의 기억도 가치 있는 무언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비행기는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 날아갔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윌리엄이 설립한 장학재단에 대한 이야기, 민준의 미래 계획, 그리고 제 회고록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나누었습니다. 10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제 아내와 손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냈어요? 제 아내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여행이었어. 집에 가면 천천히 다 이야기해 줄게. 집으로 가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매듭이 마침내 풀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기억, 50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전후회, 그리고 런던 레스토랑에서의 경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베트남 시절의 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군번, 찢어진 군복, 그리고 전우들과 찍은 사진들. 저는 창가에 앉아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50년 전의 젊은 얼굴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손녀 수진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옛날 사진을 보고 있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아 사진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게 젊었을 때 할아버지예요? 멋있으셨네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랬지. 할아버지도 한때는 젊고 용감한 군인이었단다. 수진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런던에서 있었던 일을 민준 오빠가 조금 이야기해줬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더라고요. 저한테도 들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지금부터 할아버지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렇게 저는 손녀에게 베트남에서의 경험, 윌리엄과의 만남, 그리고 최근 런던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눈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커졌고 때로는 감동에 젖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수진이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제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윌리엄과 함께 베트남의 정글을 걸었지만 이번에는 총성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싱그럽게 내리쬐는 가운데 저는 장미꽃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가꾸기 시작한 정원은 이제 제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차 한 잔을 들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좋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아내는 제 곁에 서서 함께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회고록을 쓰겠다고 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경험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졌어.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아침 햇살을 즐겼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의 힘든 시간들, 사업을 시작할 때의 불안정한 시기,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고민들까지.
모든 순간을 아내는 묵묵히 제 곁에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팀이잖아요. 그날 오후, 저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바탕화면에 새 문서를 열고 타이틀을 입력했습니다. 베트남의 정글에서 런던의 레스토랑까지 한 한국 군인의 50년 여정.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 2월,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 습도 높은 공기가 숨쉬기조차 힘들게 했다. 나는 한국 해병대 소속으로 미군과 영국 특수부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글을 쓰면서 저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스러운 회상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평온한 작업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세계사의 한 조각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몇 주 후 윌리엄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가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고 자신도 같은 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며 더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는 박민호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들이 선발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5명의 한국 학생들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5명의 영국 학생들이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유학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소피아는 제 회고록 번역 작업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제 회고록의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3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에는 베트남에서의 경험부터 최근 런던에서의 재회까지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이 책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어판과 영어판을 동시에 출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윌리엄은 영국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겠다고 제안했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윌리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왔고 우리 두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한국 문화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윌리엄의 손자와 제 손녀 수진이는 금세 친해졌고 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서로 배우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보게, 민호. 윌리엄이 어느 날 저녁 우리 집 정원에서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베트남에서 싸웠던 이유 아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저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윌리엄. 우리는 결국 승리한 거야. 전쟁에서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말이지. 그날 밤 우리 두 노병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런던의 한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가장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이 늙은이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정원에 앉아 장미꽃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그 향기는 오래도록 남는다고.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향기로 남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와 지혜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모나 국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과 행동으로 평가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